삼성물산 2024년 실적을 수르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9%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7.8회전으로 떨어졌고 PBR은 0.71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표기가 부적합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2조 9,13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6.4%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0.2% 약간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4%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4%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473억 원으로 전년보다 4.5%가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1% 약간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 생산성 변동이 없고요. 삼성물산은 복합 업종 기업으로서 사업 부문별 손익계산이 공개되면 어떨까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해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비 성격인 판매관리비 등은 원가회계는 비용 배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업 부문별로 그 직원이 고정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데는 직접 원가로 계산을 하겠지만은 전사 공통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비용은 각 사업 부문마다 회사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합리적으로 배분을 한다. 하지만은 결론은 그 금액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임의 조정이 가능한 그런 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수르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6조 5,306억 원으로서 7.8%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더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및 건설 외주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률은 1.1%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2.3%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라도 뭐 동일한 거로 돼 있을 때만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세 자리까지 하면은. 수르풋 영업이익은 9,471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1억 4,7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이 9억 3,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상품은 주로 상사 부분, 무역 상사 부분에 해당되는 재고 자산일 거고요. 제품은 패션 부분에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용지가 4천억 원대로서 무려 1984억 원이나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1444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미래를 건설 사업을 위해서 용지 확보를 해놓은 거로 일단 이렇게 되는데 건설 부분이 비중이 높음에도 타 건설사처럼 미청구 공사 계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인 경우에 이 분석을 할 때는 미청구 공사를 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물산은 타 건설사처럼 미청구 공사 계정을 운영을 안 함으로써 이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일 수도 있다. 아니면 숨겨져 있어가지고 매출 채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용지가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삼성물산은 A,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표기해 놓고는 한 줄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A, B가 분리돼서 표기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일반적인 통용되는 표준인데 이거를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외주비는 건설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실을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7%가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는 2.3%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조업도 하고 있으니까 가공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0.2% 상승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생산 비율이 0.2%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건설 외주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갭이 분석하는 데 생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티켓 총 제조 비용에도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2023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8억 나갔으면은 재고가 68억만 증가하면 되는데 1611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갭이 1543억 원이 어디서 굴러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장기 미수금이 재고자산으로 대체됐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 성격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 금액이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는 증가한 게 없고 재고자산 명세에서 봤듯이 용지, 그 건설 용지가 크게 증가했죠. 아마 받아야 될 돈을 땅으로 받아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거기가 그 받은 땅이 나중에 뭐 건물을 져가지고 그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로 장사가 될지 여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2조 원대나 나가네요. 0.2% 감소했고 직원 수는 112명을 감소시켰습니다. 평균 임금이 꽤 높습니다. 2억 2,190만 원인데 이 건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임금을 올려줘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한번 거론해 볼 필요는 있겠고 외주 용역비는 이게 공사 용역비가 아니고요. 0.5% 증가했고 운반비가 11.3% 증가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대나 되는데 8.4% 감소했습니다. 대표가 2024년에 이 나이대는 1962년생으로 갔지만은 고정석 씨라는 분은 이제 퇴임한 것 같고 오세철 씨라고 건설 부분의 대표로 올라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행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슬로픈율은 반대로 약간 1.09%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갚아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수주 판매 가격이라고도 또 볼 수, 건설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 부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있고요. 원단 비중이 있는데 이게 구두진수란 거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을 계산해 봤는데 1.4% 상승한 거로 돼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패션 부분의 경우 원단별 가격의 차이가 크며 가격 배수 정책을 통해 원단가에 비례한 판가의 증가로 원가율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는 조금 되긴 됩니다만 업의 특성상 원가보다 판매 관리비의 매출 직접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급 수수료가 그렇게 1조 원대로 나가는 게 패션 매출을 위해서 그만큼 그 국내 유통 대리점도 있을 수 있고요. 수출을 한다 그래도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제품 가격은 상사 부분은 이 요소라는 게 있고요. 냉연, 열연, 강판들이 있습니다. 패션 부분 수출 단가, 내수 단가, 수출 단가가 한 40%뿐이 안 되죠. 내수 가격에. 이런 걸 보면 항상 우리 그 국내 소비자가 봉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덤핑 수출을 하는 거냐? 아니, 패션 부분은 아닐 겁니다. 원단 가격에 비해서 판매 가격은 어쨌든 이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국내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상사 부분과 패션 부분까지만 1.2%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크 이용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 리조트까지 운영을 하는 데니까 이 가격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어쨌든 반증은 성립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실적이 93.6%였습니다. 2023년도 실적 대비 매출이 좀 내려가고 있죠.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우리나라 또 경기가 안 좋고 또 세계 경제도 그러니까 높게 야심찬 목표를 세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경비 기준으로 먼저 산출해 보면은 2.3% 감소했었는데 1%가 또 줄어든다고 봤고 영업이익이 3.9% 감소했지만 이거 3% 올려보자 하면은 얼마 매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 22조 8,2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은 매출 재료비도 약 1%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수르프율 그대로 가져가는 거로 하면은 유사하게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목표 계획이 삼성물산이 사업보고서에 사업계획 매출 목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라면은 22조 5천억 원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 이익은 7,535억 원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재고 회전율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좀 40회전까지 올려보자. 그렇게 되면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23조 9,900, 약 24조까지 1조 5천억 정도 더 매출을 일으킨다면은 운영경비가 증가 1.4% 맥시멈 증가한다 하더라도 1조 2천억 원의 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5.8%의 회전율만 증가해도 7,500억 예상했던 것이 거의 5천억 정도가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커다란 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고 회전율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논리는 머니 스톡 곱하기 머니 톤이 경제 규모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인벤토리 곱하기 인벤토리 톤이 매출 규모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도 재고가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원가격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격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세후현금 순이익으로서 EAT 세후현금 순이익이 마이너스 3조 7천억 원대나 됐어요. 전년도에는 플러스 7조 원이나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보면은 Other Comprehensive Income인데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죠. 5조 원대나 이게 들락날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장기 금융가치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구체적으로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증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금융자산의 가치를 매번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그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투자 수익률 EAT를 투하 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 보면은 마이너스 12.9%나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EM에서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전체 돈은 5조 2천억 원이 현금 유출이 반대로 있었고요. 최종 1조 8,573억 원의 현금 유입이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고 비유동자산 흐름,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거꾸로 감소를 해가지고 한 7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9,179억 원의 그 이자 내지 원금까지 갚아가지고 레버리지를 떨어졌죠. 그 다음에 현금 이자율도 했는데 이자율이 좀 높아졌네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주로 이익 배당인데 0.9%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만은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한 금액이 일치하죠. 배당이 4,173억 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 등으로 해서 122억 원, 이게 합쳐져서 4,050억 원이 주주한테 돌아간 돈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11만 4,800원으로 연초보다 2,600원 상승했고 PBR은 71% 상태입니다. 주주 내역은 이재용 씨가 19.6%, 이부진 씨가 5.88%, 이서현 씨가 6.56%, KCC가 9.57%, 연금공단이 7.28%, 외국인이 27.58%나 가지고 있는데 UBS, 모건스탠리, JP모간 등이 눈에 띕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모기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기업이 결국 건설 중심하고 무역상사 중심으로 옛날엔 제일모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일모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물산과 통합이 되면서 이업종끼리의 복합업종이 돼버렸는데 글쎄요, 저는 지주회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뭐 삼성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 다 지주회사 만드는데 삼성만 지주회사 성격이지. 그러니까 이제 먼 삼성홀딩스라고 하든지 뭐 해가지고 탑 경영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등등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